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입니다. 작년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길래 골라서 읽었는데, 크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패트릭 브링리가 쓴 책이고요. 웅진 지식하우스에 나왔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서 2023년 원작이며, 이 책은 같은 해 11월에 나왔습니다. 원제는 All the Beauty in the World입니다. 좀 더 유망한 직업을 포기한 후에 저자는 미술관 경비원을 하면서 안정된 행복을 느낍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직관적인 일이며 뭔가 계속 배우고 무슨 생각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바쁘면 안 되는 곳이죠. 평화적이며 정직한 일을 하고 1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실제 경험담이 우리 삶의 굴곡을 이해하며 위로를 건넵니다. 미술과 예술을 통한 삶의 철학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생한 예술 감상 묘사는 덤인데 그림과 유물을 직접 보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저자의 사수는 여성인 이다였습니다. 11살 때 시카고 외곽에 살았고 처음 메트로폴리탄을 관람했는데 미술사를 부전공한 어머니 덕분이었죠. 7년 후에 대학 진학으로 뉴욕으로 온 후에 다시 방문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지방은행원이었던 아버지는 피아노를 사랑했다고 하네요. 메트는 1880년에 개관한 미국 최고의 미술관입니다. 뉴욕 평균 크기 아파트의 3,000개를 합친 면적에 2,000명 이상 고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700만 명이 관람해서 루브르와 중국 국립박물관에 이은 세계제 3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300여 명의 경비원이 있고 복제품 한 점 없는 진품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6월 저자의 2살 위의 형이 26살에 사망했습니다. 수재였고 몸이 크고 건강했던 형은 2005년에 결혼했지만 암이 폐에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자는 가장 단순한 일자리를 지원했고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 뜻밖에도 너무 일찍 세상을 등졌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어떤 허무함이나 이런 걸 느껴서 다니던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직장이었지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단순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그 미술관 경비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시관에 있는 596점의 전시물과 그 속에 9천여 명의 인물들은 낯설고 먼 땅의 여행자처럼 돌아보게 합니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때문일 수 있겠네요. 전도 유명한 직장이 있는 마천루 사무실에 이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 눈여겨봐온 매트의 경비원들,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자고 결심해서 2008년 가을부터 저자는 일하기 시작했고 4달 후에는 공무원 노조 1503 지부 회원이 되었습니다. 예술은 단번에 요약하기 너무 어렵고 아주 내밀함을 다루어 침묵을 지키면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죠. 저자는 형이 아프기 전인 대학 졸업 후 42번가, 뉴욕이겠죠? 42번가 쪽에 있는 20층 사무실에 위치한 잡지사인 뉴요커에 입사했습니다. 존재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족쇄에 갇힌 듯하여 야망은 줄었고 게을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에 불과한 일들을 4년 동안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중국 유물들을 비롯해 전시물들을 감상할 때의 나만의 예술 감상 첫째 원칙은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매트의 휴일은 전시관 탐험 기회를 선사했다고 하네요. 몇 번의 도난사고도 있었고 전시물이 훼손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람객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저 그냥 관광객, 관광객, 그 다음에 공룡 사냥꾼, 공룡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술이나 매트 자체에 빠진 이들, 그 다음에 또 무조건 만지고 또 규칙도 모르는 그런 관람객 등 여러 관람객들이 있네요. 근무자들은 갖가지 사연을 간직하고 있고 타국에서 온 타국적
타국적 직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술과 배정을 가지고 있으며 경비팀은 절반이 외국 출생이라고 하네요. 누구와도 자연스러운 대화로 할 수 있지만 누구든 비밀스러운 자아를 지니기 마련이죠. 위대한 그림은 경외감, 사랑, 고통 등이 잠든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술을 예술로 깨닫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다양한 면모의 예술 감상 시간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공부도 필요한 까닭입니다. 형이 죽은 지 또 타라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아들 올리버 토머스와 루이스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상상 이상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녔죠. 분관인 매트 브로이어 미술관은 4년 만에 폐관되었는데 매트도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었네요. 결과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누구의 말일까요? 네, 바로 미켈란젤로의 말이랍니다. 그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죠. 위대한 예술작품은 자신의 상황에 갇힌 이들이 아름답고 유용하고 진실한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조각조각 노력을 이어붙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트는 거의 완벽했던 직장이었지만 이제는 미술관 밖으로 나가서 여행 가이드 회사에 지원하여 파트타임 비정규직 로호 맨해튼 도보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프리안젤리코의 15세기 이탈리아 수사인 프리안젤리코의 그림이라고 하네요. 예술작품은 모든 감각을 열고 바라보고 제작자나 주제 등을 살피고 이해를 위한 생각을 하고 가슴에 품고 나간다. 이런 것이 바로 감상 어떤 그 과정이 되겠네요. 예술은 평범함이나 신비로움 양쪽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삶 역시 단순하고 정적이면서도 고군분투와 성장 및 창조의 과정을 거치죠. 문장이 술술 읽히지는 않습니다. 번역의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예술 또는 미술관과 관련한 사람들만 아는 미술 용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고유의 용어 때문에 술술 읽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설명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이나 예술을 통한 삶의 철학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생생한 전시물의 감상을 묘사하는 것을 읽으니 그림이나 유물과 대화하거나 직접 보는 착각까지 될 정도였습니다. 수록 그림들이 전부 흑색인 것과 사진이 아닌 스케치인 것은 좀 유감이고요. 아마도 저작권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인생에 왜 예술이 필요한지 예술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무엇인지 이제껏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술에 대해 예술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한 미술관의 경비원에게 듣는 삶이 이렇게 예술의 가치, 예술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서 저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패트릭 브링리의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읽으라고 추천하는 책입니다.